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내 아이가 내 뜻대로 자라주지 않을 때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런 질문에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한 아버지께서 쓰신 넷째의 자립과 부모의 성장이라는 글, 그리고 그 아들 문희삭군의 자기조절학습능력 검사 GSLT 결과입니다. 아버님이 이 사건의 검사 결과 보고 처음엔 좀 예상보다 낮아서 충격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이걸 계기로 아이를 대하는 방식을 바꾸셨고 그 뒤에 아주 놀라운 변화를 보셨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아버지의 경험담과 또 객관적인 검사 데이터,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실마리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선 아버님 글을 보면 넷째 이삭군의 SLT, 그러니까 학습 전략 검사 결과가 좀 기대보다 낮게 나오니까 처음엔 마음이 무너졌다고 하세요. 그 마음 이해가 가죠. 그럼요. 부모 마음이라는 게 다 그렇죠. 그런데 금방 생각을 바꾸셨대요. 아이를 막 다그치기보다는 한번 믿어보자. 자유를 주자. 이렇게 결심하신 거죠. 예를 들면 수학 숙제 같은 거 강요 안 하고 그냥 스스로 판단하게 뒀대요. 그리고 큰형한테 좀 도움받아보면 어떻겠냐 제안했더니 아이가 또 순순히 따르더랍니다. 아하. 그때 아버지가 그래. 네가 알아서 잘해봐. 아빠는 널 믿어. 이렇게 딱 격려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며칠 뒤에 와,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평소에 아침잠 진짜 많던 아이인데 누가 깨우지도 않았는데 벌떡 일어나서 스스로 공부를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하루 종일 알아서 학습, 놀이, 휴식 이 균형을 딱 찾아가더라는 거죠. 와,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네요. 라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아이 내면이 정말 성장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문희삭 학생의 GSLT 검사 결과가 아주 흥미로운 부분을 보여줍니다. GSLT 결과요. 네네. 전체적인 자기조절학습 지수, SQ라고 하는데요. 이게 82점이면 평균 이상이에요. 괜찮은 편이죠? 그래요? 그런데 세부 항목을 뜯어보면 강점과 약점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요. 강점과 약점이요? 예를 들면요. 네, 예를 들어서 과제 가치 항목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이 왜 중요한가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56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공부는 해야 한다는 건 아는군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시간 관리 점수가 31점, 그리고 기억 전략, 그러니까 배운 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외우느냐 하는 전략 점수가 34점, 둘 다 매우 낮음이에요. 시간 관리랑 기억 전략이요? 네, 그리고 또 자기 효능감, 내가 이걸 잘 해낼 수 있다, 이런 믿음도 39점으로 낮음 수준이고요.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 사건은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는 정말 잘 아는데 구체적으로 시간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외워야 할지 그 방법은 잘 모르고 맞아요. 게다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자신감도 좀 부족한 상태다. 뭐 이런 거네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 검사 보고서에서는 이런 유형을 성장 기대형이라고 분류를 하는데요. 잠재력은 분명히 있는데 구체적인 학습 전략 훈련이라든지 옆에서 좀 격려해주고 이끌어주는 멘토링이 꼭 필요한 상태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접근 방식을 바꾸신 게 아이의 그 높은 과제 가치 동기를 딱 건드려서 자발성을 끌어낸 건 정말 잘하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는 여전히 이런 전략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아버지께서도 이 경험을 통해서 한 20년 정도 아이들 키우면서 깨달은 점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떤 점을요? 아이들마다 다 기질이 다르고 속도가 다르니까 그걸 존중해줘야 한다는 거요. 그리고 성경 잠언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걸 인용하시면서요. 네네. 그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게 부모가 딱 정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원래 주어진 그 고유한 길을 부모가 잘 분별해서 열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세요. 정말 중요한 통찰이네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 부모랑 신뢰가 깊을 때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했다고 회고하시고요. 네, 그 GSLT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내용도 아버지의 그런 통찰과 정확히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가요? 네, 결과 점수만 보고 혼내기보다는 어떻게 공부했는지 한번 같이 볼까? 하면서 과정이랑 그 전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하거든요. 과정과 전략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아까 기억 전략 점수가 낮았잖아요. 그럼 뭐 마인드맵을 써본다든지 아니면 반복 학습 시스템 같은 걸 활용해보는 거죠. 시간 관리가 부족하면 타이머를 써보는 식으로 구체적인 도구를 제안하고요. 네네. 그 작은 성공 경험을 자꾸 만들어줘서 자기 효능감을 키워주고 또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는 연습도 시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도움 요청하는 연습이요?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결국 아이의 약점을 정확하게 딱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도구를 제공하는 그런 맞춤형 재원이 핵심이라는 거죠. 오늘 저희가 한 아버지의 경험담 그리고 아들의 GSLT 검사 결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점들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자녀를 향한 기대를 조금 내려놓고 신뢰를 보여줄 때 아이 안에 있는 그 자발성이 깨어날 수 있다는 거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긍정적인 변화가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더 발전하려면 아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좀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지원해주는 게 꼭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건 사례가 그걸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동기는 높은데 학습 기술, 뭐 시간 관리나 기억 전략, 또 자신감 같은 게 부족할 때 아이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그리고 그때 어떤 지원이 효과적인지를요. 중요한 건 그 약점을 막 지적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해서 필요한 연장을 손에 딱 쥐어주는 그런 지혜겠죠. 네, 그 아버지께서 글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이렇게 바쁜 현대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들이 어떻게 자녀 교육에 깊이 관여할 수 있을까? 뭐랄까 마치 정통파 유대인 아버지들처럼 말이죠. 아,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그러면서 이 답을 찾기 위해서 현용수 박사님의 쉐마 교육에도 관심을 보이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이 질문이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도 좀 깊은 울림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부모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